이번 주에는 국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슈 가운데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제로페이의 실효성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법무민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변호사님, 먼저 서울교통공사 건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작년이었죠. 서울교통공사의 이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비율이 많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발끈한 서울시가 감사원에 이제 자청해서 감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들여다보니까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결과가. 그렇죠. 그래서 네. 서울시는 지금 반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입장차가 어떻게 좀 다른 거죠? 네, 일단 채용 비리 관련해서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비리가 없었다. 중대한 조직적인 범죄는 없었다는 거고요. 감사원은 중대한 비리가 있었다. 개인적인 비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1285명의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중에 192명이 친인척이었습니다. 이 친인척도 4천, 5천 간의 친인척이라기보다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들이죠. 가족이죠. 그래서 15%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서울교통공사의 경쟁률이 50대 1, 60대 1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59명의 청년들이 공채시험을 봐서 떨어지는 시험인데 15%는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면접 정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청년들이 공정성에 대한 또 이런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15% 말씀하셨는데 이제 14.9%인데 사실상 이직한 분들이라든가 퇴직자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한 20%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꽤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 네. 감사원 지적하는 거는 그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채용하는 과정이라든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네.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공기업법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네. 명시가 돼 있죠, 관련법이. 네, 일단은 채용을 하려면 공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채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정규직화하려면 어떤 절차나 규정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4개월 만에 1285명을 다 정규직화했어요. 그렇다면 정규직화를 하려면 이 사람의 근무 성적이 어땠는지, 인사 성적이 어떻는지, 어떤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탈락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서울 구의역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에 그때 국민들께서 어떤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적자가 좀 더 많이 나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걸 또 이용해서 교통공사 직원들이 미리 지금 위탁업체에 있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뽑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무기계약직이 되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사전 정보를 알았다 그러면 사전 정보를 안 거죠. 그리고 나서 재빨리 그 직원들을 위탁업체 채용시켜 놓고 그걸 다시 정규직화 시켰거든요. 정식으로 직접 고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전체가 다 정규직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근데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그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한 사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이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노동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사실상 이거는 채용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건 채용 관계지만 이거는 승진이다.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떠한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쉬운 절차고요. 그래서 주로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식 50대 1,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과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의 감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는 그 감사 결과를 두고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서울교통공사를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사장을 해임 그렇습니다. 조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박원순 시장은 이제 발끈하고 제의를 신청했단 말이죠. 네.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가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안에 소속 기관에 또 상급심에서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장을 해임하고 중징계 5명 그리고 25명에 대한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제의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그 일반적인 법 감정이라든가 국민의 감정이 비춰봤을 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에 이렇게 손쉽게 승진 절차라든가 또는 쉽게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어떤 부당한 경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는 좀 마찬가지로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뭐 제로페이 얘기 좀 해보죠. 제로페이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현재 이제 제로페이에 들어간 돈이 174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결제 수단 비율을 봤더니 비중이 0.01%. 이건 뭐 그렇습니다. 미미하다 못해 네. 아예 쓰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또 지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제 제로페이가 정말 그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뭐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였는데 실제 얼마나 혜택을 줬는지가 문제인 거죠. 5개월 동안 한 업체당 가맹점당 207원의 혜택이 갔다는 거예요. 207원의 혜택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174억이 쓰였다는 거죠. 그중에 인건비만 해도 93억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인건비를 돋는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적다. 돌아오는 국민들의 혜택이 적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쓰인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런 또 재미있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서울시장은 그러면 제로페이를 썼냐. 그래서 1월 달에도 안 썼대요? 네, 그렇습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0건이었어요. 안 쓰셨네요, 본인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한 건이었는데, 이제 뭐 서울시에서는 뭐 시범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뭐 사용이 어려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 사업 관련 예산안 회의를 하는데도 제로페이 식당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했다는 거여서 제로페이가 뭔가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실제 국민들이라든가 소상공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실효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는 써보셨어요? 제로페이? 저는 실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왜 안 쓰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가맹점이 적어요. 가맹점이 적고 이제 제로페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면 QR코드를 줍니다. 그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고 그리고 그게 나오면 거기에 돈을 보내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일단은 익숙치가 않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신용카드를 딱 들고 쓰는데 QR코드라든가 이런 절차가 귀찮고요. 또 가맹점 자체가 적고요. 그럼 혜택이 작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5개월에 207원.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득공제 40%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법이 통과되지 그렇죠.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굳이 불편한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한 2, 30초 걸려요. 모르는 사람이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너무 없다. 예산은 많이 투입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별로 매력을 못 느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현주 의원이 이거 관련돼 가지고 또 발언했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공공에서 이렇게 직접 서비스하는 건 사회주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또 어떻게 답변을 하고 네,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신용카드가 정착되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인제 1년이기 때문에 갓난아기 수준인데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제 모든 카드 회사가 있고 은행이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이제 실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제로페이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런 사기업체들이 해야 될 몫을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업의 영역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로페이의 점유율이 0.01%여서 그렇지 90%라고 한다고 치죠. 50%라고 한다고 쳐도 사기업들은 다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할목과 사회가 할몫이 있는데 민간의 할몫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만 괜히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의지였죠.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가 90%라 50%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성태 의원의 이제 지적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곡지구 상업부지 분양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 이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현 시의원이 마곡지구의 상업지구가 분양하고 있고 마곡지구가 굉장히 개발될 호재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명확하게 사실관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틀간의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쭉 서울시 국정감사 보시면서 이 변호사 어떻게 관전평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서울시 국감도 그렇고 뭐 검찰청 국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입장도 바뀐다.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